일단 봅시다. 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중에도 한번 방송을 올려드린 바가 있고, 이번 주에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CPI, PPI 다 잘 나왔습니다. 물가지수. 마치 7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잘 나왔던 것처럼. 근데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죠? 아래쪽으로 반응했죠. 이게 똑같이 당장 CPI가 호재로 발표된 뭐 하루 정도는 괜찮았는데 볼까요? 괜찮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6%를 튀어 올랐고 8.8%를 튀어 올랐어요. 삼성이 6.27%, SK 하이닉스가 8.83%. 그러면서 지수가 코스피가 6.24%, 코스닥이 5.8%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에, 자, 한은이 금리를 0.25% 예상처럼 올렸고, 당장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고 그랬죠, 제가. 환율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왜 됐든, 요 이벤트가 있었고, 이건 뭐 정해진 악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도박판의 주 원인이 뭐 본인들이 승인해놓고 27일 날 출시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배 추종 단일 종목 두 배 추종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문제다. 그게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해서 그거를 저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 나온 조치가 예타급 상향입니다. 이게 조치라고. 예, 예탁금 상향을 시켜놨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도박판이 더 커지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들어올 것 같죠. 들어옵니다. 반드시. 왜 됐든 가짜는 규제 조치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다시 또 변동성이 미쳐서 뭐이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변동성이 예견돼 있던 거고, 다시 삼성전자가 8.77% 하락했고, SK하이닉스가 11.53% 하락하면서 지수가 코스피가 6.37%, 코스닥이 4.5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뭐 연일 팔아제 낀 거 맞는데 어쨌든 14, 15일 날 외인하고 기관이 어 뭐 3조 이상을 매수를 하는가 싶더니만 16일 날 다시 외국인하고 기관은 3조 이상을 던지고 개인은 3조를 순매수하면서 그 물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6일 종가 마감 상황이고 종가 마감이 되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이유도 없어요. 이게 뭐 특별한 뭐 왜 떨어지는 건데? 오를 땐 그럼 왜 올랐는데? 뭐 근데 떨어질 땐 또 왜 떨어지는데? 뭐 어찌 됐든 떨어짐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가 이건 잘 안 보이니까 실제 실전 차트로 보죠. 주봉이 100% 대두로 종가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봉이 확정돼 버린 거고요. 그래서 신호가 떠버렸죠. 그래서 이제 주식 언론방을 따로 빼갖고 이걸 그 메이저 신호에다가 합쳐놨더니 찾으려면 한 날이라. 이 보면 코스피 주봉 이평선 데드크로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확정 신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인데 어제 아침이지. 어제 아침이 이제 우리나라가 제헌절로 휴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6일 날 이미 종가 마감이 된 거고 어제 이제 미장 그러니까 16일 오후죠. 밤 사이에 미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장이라도 반등을 해주면 조금 낫단 말이에요. 근데 안 좋죠. 지금 미장이 나스닥 종목 위주로 주로 빠졌고 나스닥이 1.47%, 나스닥 100 우량주 100개, 100개만 모아놓은
나스닥 100이 1.62%,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29%, 그러면서 빅스가 6.64%를 뛰어 올랐고, 안 좋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빅테크들 위주로 지금 하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거기에 덩달아서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아침이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또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예. 아, 저것도 있지. 니케이도 빠졌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재헌절날 니케이는 도니까 니케이가 2.79% 하락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주변국들 동향이 지금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또 연 이틀인데, 어제 미장이 하락을 했으면 오늘은 살려놓고 하락을 이제 조금 보완해주는 정도로 마감이 돼야 되는데, 어제는 더 이상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네이버 증권에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은 종목들 중에 제가 우량주, 뭐 빅테크들 위주랑 밈주식들, 또 유명한 애들은 이렇게 등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극명하게 다른 신호가 나오더라고요. 빅테크 쪽은 하락, 뭐 5% 하락, 뭐 이런 메시지들이 줄줄이 뜨는 반면, 보면 어제 엔비디아가 2%, TSMC 2.7%, 마이크로소프트가 1.8%, 스페이스X 5%, 테슬라 2%, 구글 2%, 메타 2%, 뭐 쭉 빠지는데 장중 변동성은 더 심했고, 예. 이 저기 뭐야, 조그만 종목들 있죠. 얘네들은 뭐 52주 신고가 이런 메시지들이 옵니다. 역대 최대 알람이 떴어. 어제 밤 사이에 변동성이 심했다는 얘기예요. 어제 보면 빅스가 12%를 튀어 올랐으니까 과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또 1.6% 빠졌고, 예,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이나 뭐 나스닥이나 다. 어찌됐든 변동성이 미쳤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는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살짝 반등을 했어요. 뭐 요게 반등이야 싶으시겠지만, 우회됐든 유가에 또 갈먹할 만한 신호가 밤사이에 떴고요. 유가가 또 80불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4.47%를 상승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러면 월요일 날 이게 어떻겠냐고, 지금 이게. 어, 심히 불안해요, 지금 월요일 장세가. 자, 어쨌든 또 하나 발목할 신호가 떴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신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저 어디야. 주식방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 제가 요거를 주식방으로 따로 얼럿을 분리해가지고 만든 게 16일이죠. 16일 이후에 지금 코스피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낮에 만들었으니까 종가 마감되면서 나왔고, 나스닥이 단기 부정 신호가 17일 날 발생을 했고, 니케이가 하방 변동성 확정 신호가 예, 떴습니다.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이거는 종가 마감되면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확정된 신호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떴다 안 떴다, 떴다 안 떴다, 리페인트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예. 자,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원자재 쪽에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오일이 거꾸로 반대쪽으로, 오일은 오르는 확정 신호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오일 특별히 유가는 오르고, 예, 주가는 지금 내린다. 이게 지금 이제 중동발 이슈가 이제 또 슬 머리를 들면서 트럼프가 또 발동을 거는 거죠. 또 이 시장 변동성에. 우회됐든, 자, 이제 살펴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신호를 오늘 아침에 만들었다는 게 EWI입니다. 이게 이제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지수 추종 ETF 상품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이제 목요일 우리나라 3시 반에 종가 마감된 이후에 코스피가
주봉 확정 신호가 뜬 이후에 돈단 말이에요. EWY 쪽은 돌아요. 장이 돌아. 그러니까 미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이틀이나 돌았어요. 그러니까 인제 목요일 밤, 인제 금요일 아침 종가 마감, 그리고 금요일 밤, 토요일 아침 종가 마감해서 인제 미장도 주봉 마감이 끝났습니다. 예. 주봉 확정된 거예요, 이것도. 근데 데드 신호가 떴죠. 그러니까 이게 인제 월요일에 대한 어떤 선행 지표입니다. 월요일 시장이 어떨까에 대한 선행 지표예요. 근데 아직 한 가지 이제 살짝 어, 살짝 아직은 그래도 제가 긴가민가 하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추세줄이 깨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주봉 이상의 장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EWY나 이제 지수별로 보면 유럽이나 다행히 유럽은 아직 변동성이나 이평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나 나스닥은 이제 변동성 확정 신호가 지금 발생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어, 어떤 상품에다가 알람을 걸어 놨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이게 이제 만들기 전에 이미 6월 1일 날 나스닥은 변동성 지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나스닥을 요 IXIC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티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티커 쪽은 이제 어제 신호를 걸어 놓은 다른 티커 쪽은 어제 이제 신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자, S&P 500도 이미 6월 22일 날 22일 주봉에 이미 변동성 신호는 확정돼 있고 추세줄이 아직 안 깨졌습니다. 나스닥도 안 깨졌고 S&P 500 안 깨졌고 다우도 안 깨졌어요. 다우는 심지어 아직 신호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러셀도 마찬가지고 추세줄 다 멀쩡하고. 근데 코스피가 이제 변동성 신호도 확정, 이평 신호 데드, 점점 신호가 안 좋아지고 있는 단계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건 아닌 게 아직 월봉상 추세줄이 안 깨졌어요. 뭐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봉이든 어쨌든 주 추세줄이 아직 안 깨졌어요. 이게 이제 지수별로 깨지기 시작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다른 차트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미 추세줄도 깨지고 제가 말하는 부정신호 두 개가 주봉에서 다 발생한 차트들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이 지금 6월 봉에 코스닥이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예, 코스피 지금 반도체 쪽이 변동성을 겪으면서 저난리가 나고 있는 거지. 코스닥은 뭔 죄냐고. 근데 우리 알트코인 투자는 알트코인 투자자들의 심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의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가 깨지는데 비트가 막 급락을 하고 변동성을 갖는데 알트코인이 오른다?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도미넌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거의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4, 50%를 쥐고 흔드는 이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들이 하루에 5%, 10%를 변동성을 겪는데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때문에 코스닥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한 5월 27일 이후 국장에 카지노가 개장이 됐고 심지어 바이낸스에는 코스피를 150배 배율로 추정하는 도박장 상품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장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코스닥은 6월봉에 6월봉에 월봉입니다. 6월봉에 장대음봉이 내리깔았고 장대음봉이 내리깔면서 추세줄이 확실하게 이탈이 됐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 선진국 지수들이 지금 여기쯤 진행돼 있어요. 하락이 한 60에서 이제 변곡점에 해당하는 포인트만 놓고 봤을 때 6, 70%. 그러니까 하락 전체 사이클의 6, 70%가 아니라 하락 전체 사이클로 따지면은 아직까지 하락 초입이라 20%, 30% 구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추세가
아래쪽으로 더 확정이 돼서 예, 넘어서 6, 70% 이제 구간으로 넘어서 버려. 그래서 추세줄 이탈이 나와. 그래서 진짜로 이제 이 다음에 저런 공포봉, 급락봉이 나와. 이러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 전체 사이클 중에 이제 50% 이상의 하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체 증시가 흔들리는 이벤트가 발생을 할 텐데 그 일이 발생할 거다가 아니라 그 스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부정 신호가 진행되고 있고 앞쪽에 말씀드린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의 이제 큰 지수들은 아직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체 하락률의 30% 구간, 되게 큰 33% 구간이 3분의 1 구간이라고 합시다. 중장기로 넘어서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3분의 1. 여기서 살림은 또 살아나는 거고 이번에. 근데 그 3분의 1 중에 70%가 진행이 됐는데 그 70%가 지금 줄줄이 부정신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시가총액이 작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알트코인에 해당하는 코스닥은 지금 이미 7월봉 6월봉에 그게 확정이 됐고 7월봉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7월봉이 이대로 확정되면 월봉 데드입니다. 월봉 데드. 월봉 데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24년도 여기가 2022년도 여기 이제 미국 테이퍼링 2024년도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 리스크 그러니까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은행들이 파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소은행들의 파산이 유럽 쪽 은행의 리스크로 발생을 했고 그 전 세계적인 금융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었던 때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7월봉이 굉장히 중요하고 7월 말일 날 제가 이제 7월 중순에 해당하는 TSMC 뭐 실적 발표라든가 또 그것도 있었네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쉬는 요 주간에 16일 저녁에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제 하락으로 반응을 했고 호실적 발표했는데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연 이틀째 빠지고 있고 이거 어서 많이 본 광경이죠. 7일 날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이후에 빠졌고 멀티플 빠지면서 예, 보통은 하루 빠지면 하루 올라왔는데 연 이틀 빠지면서 장이 요 모양 요 꼬라지까지 왔던 거랑 비슷한 일이 후행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제 월말에 FOMC 회의가 있고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피보나치 맥자리나 타임 분석상 8월 17일 날 지금 맥자리가 잡히는데 저는 이 8월 17일이 도대체 무슨 맥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5월 30일 날 방송했을 때 6월 30일경에 맥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6월 30일 실제 비트코인이 7월 1일 일봉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B-3으로 전체가 돼서 B-2 하락을 마감을 하고 B-3으로 절체되는 이벤트가 그때 있었는데 그리고 6월 봉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5월 달에 제가 그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이상하다. 왜 하필 국장에 이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두 배 추종 레버리지 ETF 상품이 허용이 돼서 27일 날 상장이 됐는지 이게 전달에 상장했을 수도 있고 전절달에 상장했을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상장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이때인가 내마녀의 날을 앞둔 이때인가라고 제가 의구심을 뭔가 있다 이거 야루가 있다라고 했던 예, 그때의 날처럼 지금 방송에서 보면 8월 17일 날 또 맥자리가 잡힙니다. 근데 지금 지수들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요거 말고 요건 이제 코스닥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중국은 어쩔 건데?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이번 주에 장대 음봉이 내리깔렸어요. 이번 주에 중국이 먼저 반응을 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국 지수는 이미 언제였냐 하면 6월 22일 6월봉에 지금 확정이 됐어요. 6월 주봉에.
6월 3주차 주봉에 100% 데드 신호가 변동성이 확정이 됐고, 저기 이평선이 확정이 됐고, 5월 25일, 이것도 야루가 있는데, 5월 27일 그 국장 기준으로 2배 추정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했던 그 주의 변동성이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해 지수가. 그리고 드디어 마치 코스닥이 6월 봉의 추세주를 장대 음봉으로 내리깔면서 음봉 마감했던 것과 같은 공포 음봉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먼저,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이제 상해를 따라서 코스피, 뭐 나스닥, 유럽, 뭐 니케이 이런 것들이 줄줄이 지금 이상 징후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항생도 마찬가지. 항생은 심지어 6월 봉에 월봉 2평 데드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가 지금 좀 뭐 이상하다. 경계해야 된다.